이런 복장으로 오셨다고요? 이 결혼 어려울 것 같네요. 사람을 옷으로 판단합니까? 목소리가 떨린다. 오지훈, 아버지를 보고도 침묵. 손만 꼭 쥔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결국 고개를 숙인다. 병호, 허탈한 웃음. 그래, 내가 그렇게 창피하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역 앞 광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병호에게는 이미 하루가 시작된 지 오래였죠.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낡은 구두 닦기 의자를 펼치고 솔과 구두약, 헝겊이 담긴 나무 상자를 정리합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병호는 작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정리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손끝에 밴 기술과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나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도 몇 명의 손님이 올지 가늠해 봅니다. 첫 번째 손님이 다가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둘러 걸어와 구두를 내밀며 말합니다. 아저씨,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새 구두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병호의 손은 마치 예술가처럼 움직입니다. 먼저 구두 전체를 살펴보고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하죠. 구두 곳곳의 먼지와 때를 깨끗한 헝겊으로 털어내고 알맞은 색깔의 크림을 골라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솔로 윤기가 날 때까지 정성스럽게 문질러줍니다. 마지막에는 깨끗한 융으로 마무리 광택까지 완벽하게 내어줍니다. 와, 정말 새 구두 같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10,000원을 건네며 떠납니다. 병호는 공손히 인사하며 손님을 배웅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혼자 남은 병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주머니 속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5,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아들 지훈이의 혼사 준비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병호는 지갑을 들여다보며 혼잣말합니다. 오늘도 벌어야지. 지훈이 혼사 잘 마무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이어집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은 면접을 앞두고 있다며 구두를 맡기고 회사원 아주머니는 출근길에 잠깐 들러 하이힐을 맡깁니다. 병호는 각각의 손님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성스럽게 일합니다. 아저씨,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대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열심히 살았죠.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세요. 병호는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자신은 이 일을 통해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변호사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해가 기울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집니다. 병호는 도구들을 정리하며 하루 일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번 돈을 세어보니 50,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하루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병호는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시장을 들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사고 새로 나온 과일도 조금 구입합니다. 비록 자신은 아껴 먹더라도 아들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죠. 반지하 작은 방 한 칸이 그들 부자의 보금자리입니다. 병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노트북 타자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오지훈이 작은 책상에 앉아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들과 사건 파일들이 가득 쌓여 있죠. 아버지, 왔어요? 지훈의 인사는 여전히 건성입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네는 인사 말이죠. 병호는 약간 서운하지만 괜찮다는 듯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왔다. 밥은 먹었냐?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었어요. 바빠서 제대로 못 먹었네요. 병호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녁 차려줄게.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괜찮아요. 지금 중요한 사건이라서요. 짧은 대화 후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병호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사온 반찬들을 꺼내 차립니다. 지우는 여전히 노트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지훈아, 밥 먹자. 잠깐만요. 이것만 끝내고요. 병호는 혼자 먼저 밥상에 앉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찬 밥을 먹는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후에야 지훈이 밥상에 앉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이 상견례예요. 아, 그래. 벌써 그때가 됐구나. 시간 참 빠르다. 네, 그런데 아버지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훈이 말을 머뭇거립니다. 병호는 젓가락을 놓고 진지하게 아들을 바라봅니다. 왜? 무슨 말이라도 있냐? 아버지, 이번 상견례 때 제발 깔끔하게 입고 와주세요.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투의 말투죠. 병호는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합니다. 내 옷이 뭐가 어때서? 그래도 새 셔츠는 사서 입고 가지. 아버지, 저 정말 부탁드려요. 서연이네 집안이 좀 까다로워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까다롭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부족하냐? 병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상처가 묻어납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말을 조심스럽게 이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겉모습도 중요하고,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 속은 안 보고,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병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과 서글픔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30년 넘게 구두를 닦으며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부끄럽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좁은 옷장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민합니다. 몇 벌 없는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을 골라보지만 어느 것 하나 아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모든 옷에서 구두약 냄새와 땀 냄새가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했다는 걸 알지만 서연이와의 결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달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깊은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부자의 일상입니다. 일요일 아침 병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바로 상견례 날이었죠. 마음은 무겁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벽부터 목욕탕에 다녀와 깨끗하게 씻고 며칠 전 동대문에서 산 새 셔츠를 꺼내 입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거울 앞에 선 병호의 모습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에 밴 구두약 냄새와 거친 손톱, 그리고 오랜 세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감출 수 없었죠. 지우는 일찍부터 나가서 서연이를 만난다고 했으니 혼자 약속 장소로 가야 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늦지 않게 갈 테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집을 나서는 병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한편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서연과 어머니 장미경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명품 핸드백을 옆에 놓고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서연아, 오늘 첫 상견례니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지훈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봐둬라. 네, 엄마. 지훈이 말로는 조금 소박하신 분이라고 하던데요. 소박하다고? 요즘 세상에 소박한 게 어디 있어. 다 핑계지. 장미경의 목소리에는 이미 편견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계를 자꾸 확인합니다. 오지훈은 아버지보다 먼저 도착해서 서연이네 가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지훈의 모습은 어엿한 변호사다웠죠. 장미경은 지훈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듬직해 보여 변호사답게 말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곧 오실 거예요. 지훈은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해합니다. 아버지가 늦지 않게 오기를, 그리고 너무 튀지 않는 옷차림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랐죠.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병호가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지훈이 바랐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새 셔츠는 입었지만 여전히 낡은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평소 들고 다니던 구두 소리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 가방을?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장미경과 서연의 시선이 병호에게 집중되는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아버지 오병호입니다. 병호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하지만 장미경의 얼굴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죠. 안녕하세요. 이런 복장으로 상견례 자리에 오신 겁니까? 장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병호는 당황하며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봅니다. 일하다 바로 와서 그렇습니다. 늦는 것보다는 낫잖습니까? 일요일에도 일을 하세요? 네, 구두 닦는 일은 쉬는 날이 따로 없어서요. 장미경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서연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아버지, 가방은 왜 가져오신 거예요? 아, 이거 습관적으로 들고 다녀서. 미안하다. 병호는 서둘러 가방을 의자 밑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인상은 망쳐진 후였죠. 식사가 시작되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장미경은 병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지훈에게만 말을 겁니다. 지훈아, 변호사 일은 어떠니? 요즘 수입이 괜찮니? 네, 나름대로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구두 닦는 일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장미경의 질문에는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호는 묵묵히 대답합니다.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지훈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장미경은 더 이상 병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서연에게 눈짓을 하며 뭔가를 속삭입니다. 식사 내내 병호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비싼 음식들이 그에게는 부담스러웠죠.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도 서툴러서 장미경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실례지만 댁은 어디에 사세요? 반지하 작은 방에 삽니다. 반지하라고요? 장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서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장미경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뜹니다. 서연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남은 건 병호와 지훈뿐이었죠. 지훈아, 내가 창피하냐? 병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미안해, 아버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말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후 장미경과 서연이 돌아옵니다. 장미경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져 있었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결혼 어렵겠습니다. 장미경의 차가운 선언에 자리가 조용해집니다. 가문의 격이 맞지 않아요. 서연이에게는 더 나은 상대가 필요합니다.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장미경은 서연을 데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서연은 한번 뒤돌아보지만 결국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남겨진 부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지훈아, 집에 가자.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병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날 밤 병호는 혼자 작은 식탁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한 거냐, 지훈아.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며 마음을 괴롭혔죠. 첫 상견례는 이렇게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병호의 상처받은 마음과 지훈의 갈등하는 마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역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만큼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없었죠. 집에서는 지훈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병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건강 챙기세요. 이 나이에는 몸이 자본이잖아요. 손님이 떠나고 혼자 남은 병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오 사장님, 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텔레비전 봐요. 뉴스에서 오 사장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병호는 어리둥절하며 아주머니를 따라 근처 전자상품 가게로 갑니다.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오늘 발표된 강남 재개발 지역 빌딩주 명단에 따르면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큰 글씨로 여러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병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일대 상업용 빌딩 소유주 중 한 명인 오병호 씨는 병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화면을 바라봅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 사람 여기서 구두 닦는 오 아저씨 아니에요? 맞네. 오병호 씨 맞잖아. 어떻게 구두 닦기가 강남 빌딩주야?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병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아니, 오 사장님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계셨어요? 전자상품 가게 사장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병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사실 그도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그럼 진짜 부자셨구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병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병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로펌에서 일하고 있던 지우는 동료 변호사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지우나, 너 아버지 뉴스에 나왔어. 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장 뉴스 검색해봐. 강남 빌딩주 명단에 내 아버지 이름이 있어. 지우는 급하게 인터넷 뉴스를 검색합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강남 재개발 관련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구두를 닦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지우는 서둘러 로펌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뉴스 기사를 읽어보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지우는 아버지가 구두 닦기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지우나 일찍 왔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병호에게 보여줍니다. 병호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아, 그 뉴스 나왔구나. 언제 이런 걸? 언제부터 빌딩을 가지고 계셨어요? 병호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구두 닦기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작은 상가 하나를 샀어. 그때는 정말 작은 건물이었는데 재개발되면서 가치가 올라간 거지.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했거든.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우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가난한 구두 닦기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공부만 하던 시절에 나도 내 방식으로 투자한 거다.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병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구두를 닦는 일을 하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이죠. 아버지, 그런데 왜 계속 구두를 닦으세요? 이제 그만두셔도 되잖아요. 이 일이 내 일이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 돈이 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잖니. 지우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가난한 구두 닦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한 사업가였던 것이죠.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지훈 씨, 뉴스 봤어요. 아버님이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계시다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다시 상견례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세요. 어머님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지훈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병호는 지훈의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버지와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지훈이 병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서연이네에서 다시 상견례를 하자고 해요. 병호는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을 무시해 놓고 돈 보고 태도 바꾼 건가? 아버지, 지훈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가 가난할 때는 무시하더니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의를 차리네.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네 가족은 돈을 보고 태도를 바꾼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해요. 사랑? 그 사랑이 진짜냐? 아니면 내가 그 집안의 체면 때문에 좋아하는 거냐? 병호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호를 찾아옵니다. 오 사장님 축하드려요. 진짜 대단하세요. 구두 닦으면서도 투자를 하셨다니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을 보며 병호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구두 닦기 아저씨였는데 오늘부터는 갑자기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참 단순하네. 돈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대우가 달라져. 병호는 지훈을 보며 말합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부자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호는 돈 때문에 바뀌는 사람들의 태도에 실망했고, 지훈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죠. 뉴스가 나간 지 이틀 후 병호가 구두를 닦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고개를 들어보니 서연이 어머니 장미경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손한 자세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병호는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장미경의 태도 변화가 너무나 극명해서 오히려 어이가 없었죠. 지난번 상견례에서 제가 사돈 어르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셨죠? 병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장미경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첫인상이 좀 그래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돈 어르신의 진가를 못 알아본 제가 잘못이었어요. 진가요? 그게 뭔가요? 강남의 빌딩도 소유하시고 그런 투자 안목을 가지신 분이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병호는 씁쓸히 웃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이었죠. 그럼 제가 가난했을 때는 존경할 게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장미경은 말문이 막힙니다. 서연도 어머니를 말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다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말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병호의 단호한 거절에 장미경은 당황합니다. 사돈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때 저를 무시한 건 변하지 않는데요. 병호는 다시 구두 닦기 일을 시작합니다. 장미경과 서연은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따지듯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서연 씨 어머니가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랬지. 왜 거절하셨어요? 사과하러 온 건데. 병호는 지훈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지훈아, 진짜 사과였을까?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인정해주겠다는 건데요. 인정?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인정받을 가치가 생긴 건가? 지훈은 답답해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 이 결혼은 제 인생 문제예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병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내 인생? 그럼 상견례에서 내가 무시당할 때도 내 인생이었겠지. 그건 그때 넌 나를 위해 한마디도 못했잖아. 오히려 내가 창피하다는 듯이 행동했고. 지훈은 할 말을 잃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기 때문이죠. 지금 와서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때 내가 선택한 건 나보다 그 집안의 체면이었어. 아버지, 난 내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길 바랐는데 넌 나를 부끄러워했어. 병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며칠 후
지우는 서연을 따로 만납니다. 카페에 앉아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훈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엄마가 계속 아버님께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요? 네, 그분의 마음을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지우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입니다. 서연은 변한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런데 지훈 씨는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당황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 지훈 씨가 저희 집안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 만약 우리 집안이 가난했어도 저를 좋아했을까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병호는 여전히 구두 닦기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오 사장님, 이제 구두 닦기 그만하고 편히 사셔도 되잖아요.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이 일이 제 일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죠. 하지만 아들이 변호사인데 아들은 아들이고 저는 저예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병호의 말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신념이었죠. 그날 저녁 지훈이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 서연 씨랑 헤어질 것 같아요. 그래. 병호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내 행복이야. 그 여자와 헤어지든 말든 그건 내가 정할 일이고. 그럼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어 봅니다. 나는 내가 남의 시선 때문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진짜 마음을 따라 살아라. 제 진짜 마음이요? 그래, 체면이나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 말이야. 지우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깨닫습니다. 서연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집안의 지위를 동경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알면 되지.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서연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고, 병호는 아들이 진정한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후 지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서연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이 결혼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연과의 결혼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죠. 서연네 가족도 다시 마음을 돌려 결혼을 허락했고 조용히 약혼식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훈현 씨,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님 몰래 이렇게 하는 게. 카페에서 만난 서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일단 약혼식을 올리고 나면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처음에 편견을 가졌던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서연은 지훈의 말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장미경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약혼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지훈아,
이번 약혼식은 정말 품격 있게 치를 거야. 사돈 어르신이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깜짝 선물로 하는 게 어때? 기정사실이 되면 반대하기도 어려우실 테니까. 지우는 장미경의 말에 설득되어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를 기정사실 앞에 세우면 결국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했죠. 약혼식 당일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조촐하지만 격조 있는 약혼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지우는 새 정장을 차려입었죠. 양가 친척들이 모여 축복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요, 지훈 씨. 저도요, 서연 씨.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가 없다는 게 뭔가 어색하고 공허했죠. 그래도 곧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약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갑자기 행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데 병우가 평상복 차림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아버지. 지우는 놀라서 일어섭니다. 병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둘러본 후 지훈에게 다가갑니다. 지훈아, 이게 뭐냐?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동네 아주머니가 알려주더라. 내가 오늘 약혼식을 한다고 말이야. 행사장이 조용해집니다. 장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병우를 바라보고 서연도 불안해합니다.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깜짝 선물로 준비한 거였는데. 장미경이 어색하게 인사하지만 병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훈아, 아버지 몰래 이런 중요한 일을 진행한 거냐? 아버지, 설명드릴게요.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약혼식을 올린다는 걸 말이야. 병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이 결혼, 난 못 허락한다. 병우의 선언에 행사장이 술렁입니다. 지우는 당황하며 아버지의 팔을 잡습니다. 아버지, 제발 여기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 말하냐? 내가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나서? 사돈 어르신, 진정하세요. 우리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봐요. 장미경이 나서지만 병우는 단호합니다. 대화요? 지난번에 저를 무시했던 분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건가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잖아요. 사과했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가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병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지훈이 간청하지만 병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오해? 지훈아,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우리 돈을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정말 모르겠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뭘 아세요? 전 평생 아버지 때문에 창피했어요.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집니다. 지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장미경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피했다고? 병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죠. 네. 친구들이 제 아버지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말하기 싫었어요. 구두 닦기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숨기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지훈 씨, 그만해. 서연이 말리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돈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제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인데요. 병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병호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30년 넘게 구두를 닦으면서도 자랑스러웠어. 이 일로 너를 키웠으니까. 그런데 넌 나를 부끄러워했구나. 아버지. 지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죠. 좋아. 이제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병호는 천천히 뒤돌아서며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과 돈으로 판단하는 거란다. 병호가 행사장을 떠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지훈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사돈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네. 장미경이 작게 중얼거리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죠. 약혼식은 이렇게 참담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자리가 상처와 갈등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술에 취해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왜 그런 말을?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편 병호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아버지였구나. 병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혔죠. 서연이나 장미경에게서 온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버지를 창피하다고 말한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 상처받은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죠. 한편 병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역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힘이 없었고 웃음도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병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쓴웃음만 짓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마침내 집을 나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아무 목적 없이 걷다가 어느새 아버지가 일하는 서울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아버지를 마주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우연히 아버지의 구두 닦기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낡은 나무 상자였는데 오늘따라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지훈이 초등학교 때 쓴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아빠에게 나는 지훈이야. 아빠, 나 커서 변호사 될 거야. 아빠처럼 열심히 살 거야. 아빠가 제일 좋아. 사랑해.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이 이런 편지를 썼었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이 편지를 30년 가까이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죠. 편지 밑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봅니다. 모두 지훈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니 아버지가 지훈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온 돈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준비금, 대학 등록금, 지훈이 사법고시 준비기. 통장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 돈을 모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맨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평생 구두를 닦으며 번 돈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단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편지를 읽던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어리석었네요. 지훈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봅니다. 자신이 받은 상장들의 복사본, 신문에 난 변호사 합격 기사의 스크랩,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넘게 구두를 닦으면서도 자랑스러웠어. 이 일로 너를 키웠으니까.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닦기라는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아들을 키워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죠. 내가 잘못했어. 완전히 잘못했어. 지훈은 머리를 감싸고 후회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상처 주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술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지난 며칠간 술로 도피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지훈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훈아. 병호가 먼저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지훈은 아버지 앞에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상자를 봤어요. 병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상자? 네, 아버지가 제 편지랑 통장들을 보관해 두신 거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저를 위해 살아오셨는지.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병호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의 일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병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지우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할 때가 왔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병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병호는 말을 멈춥니다.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 아픈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지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일어나라, 지훈아. 사람들이 본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호는 아들의 진심을 느끼고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좋다. 일어나거라. 병호는 지훈을 일으키며 말합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변했는지 봐야겠어. 네, 아버지. 뭐든지 하겠어요. 그때 서연과 장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지훈을 찾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온 것이었죠. 지훈 씨. 서연이 급하게 다가옵니다. 지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병호에게 정중히 인사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장미경도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돈 어르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처음 상견례 때 정말 무례했어요. 병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예요. 아버지. 지훈이 말하려 하자 병호가 손을 듭니다. 지훈아,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이 집안의 지위 때문인 거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당황합니다. 서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봅니다. 저는 지훈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대답해라. 만약 이 집안이 가난했다면 서연 씨를 좋아했겠냐? 병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모른다고? 네. 처음에는 서연 씨의 집안 때문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지훈은 서연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정말 서연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착각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서연은 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상처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서연 씨.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병호는 아들의 솔직함에 조금 놀랍니다. 예전 같으면 체면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연 씨는 어떤가요? 병호가 서연에게 묻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지훈 씨의 능력과 미래를 보고 좋아했어요. 서연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훈 씨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비록 아직 확신은 없지만요. 장미경은 딸의 말에 당황합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엄마, 저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서연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병호는 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병호가 제안합니다. 지훈아, 너는 한 달 동안 서연 씨와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서연 씨도 마찬가지고. 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야. 한 달 후에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면 그때 결혼을 허락하겠어.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병호가 계속 말합니다. 지훈아, 너는 이 한 달 동안 퇴근 후와 주말에 나와 함께 구두 닦기 일을 해라. 네. 내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야. 변호사 일은 계속하되 시간 날 때마다 내 곁에서 일해봐. 지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변호사 이외에 구두 닦기 일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정말? 네, 아버지의 일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확실히 깨닫고 싶어요. 병호는 아들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자. 회사 일 끝나고 오면 돼. 서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 말이에요. 장미경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병호가 마무리합니다. 내가 바란 건 돈도 체면도 아니야. 내가 날 아버지로 인정해주는 것뿐이었어. 아버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는 거고.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훈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병호에게는 아들을 다시 믿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지훈과 서연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매일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마친 후 아버지와 함께 구두 닦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수고했다. 병호는 하루 일을 마무리하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지훈의 손은 이제 구두약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이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네, 사람들이 깨끗해진 구두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아버지가 왜 이 일을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병호는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 달 동안 지우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 서연 씨와의 약속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렇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한 달 동안 서연과 연락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차근차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연 씨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병호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네, 한 달 동안 생각해보니 제가 서연 씨를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 씨의 집안과 조건들에 매혹되어 있었던 거죠.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연 씨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겠냐? 네, 이제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병호는 아들의 성숙해진 모습에 감동합니다. 다음 날 약속된 카페에서 지훈과 서연이 만났습니다. 장미경과 병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훈 씨,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녀의 표정도 한 달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서연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지훈 씨, 저희는 결혼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이 먼저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서로의 조건을 좋아했던 거네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장미경은 당황한 표정을 짓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서연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네, 엄마. 이제는 진짜 제 마음을 따라 살고 싶어요. 병호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뿌듯해합니다. 두 젊은이가 진정한 성장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친구로 지내요. 지훈이 손을 내밉니다. 네, 좋아요. 서로를 진짜로 알아가는 친구로요. 서연도 손을 맞잡습니다. 헤어지는 길에 장미경이 병호에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르신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괜찮습니다. 서로 배운 게 있으니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도 이 일을 통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강남 빌딩 구경 가보실래요? 갑자기 왜? 아버지가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 일은 계속하되 아버지의 부동산 사업도 함께 하고 싶어요.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호는 아들의 제안에 감동합니다. 정말? 네,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은 구두 닦기 일도 계속 하고 싶고요. 구두 닦기 일도? 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병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지훈아,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날 오후 부자는 함께 강남의 빌딩을 구경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투자 안목에 감탄했고 병호는 아들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진짜 부는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네요. 그렇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그게 가장 큰 재산이야. 한 달 후 서울역 앞 구두 닦기 의자에 병호와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님의 구두를 닦고 지훈은 다른 손님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아들분이랑 함께 일하시네요. 부러워요. 손님이 말합니다. 네, 이 녀석이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병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지훈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훈훈한 부자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해가 저물고 하루 일을 마친 후 지훈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좋지. 우리 아들이 사주는 밥이니까 더 맛있겠어. 앞으로 계속 함께 지내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우리 평생 함께 하자. 부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병호와 오지훈, 이 부자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